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자, 13주차 1강 사이버 강의 또래 문화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또래 집단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 또래 관계의 특성, 세 번째 또래 문화의 형성 요인, 네 번째 또래 문화에서 나타내는 주요한 현상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래 집단의 개념입니다. 자, 집단이라 했을 경우에는 이제 2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집단이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또래 집단이면은 또래가 이제 2명 이상 만나서 이제 조직을 갖추는 게 또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래와 유사한 단어로 친구를 들 수 있는데요. 친구랑 가깝게 오래 사귄 것을 말한다. 자, 친구 하면은 또래와 다르게 이제 되게 정서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사람을 이제 친구를 하죠. 그래서 친구는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정말 이제 가깝게 지낸 사람을 친구라고 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래 이제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와 다른 부분이 이렇게 나이가 비슷하다는 거, 또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 그게 뭐 발달 수준, 뭐 인지적인 수준, 뭐 정서적인 거, 뭐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모인 그런 개체들을 우리가 이제 또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래와 친구의 개념 차이를 좀 이해하시고요. 또래란 그래서 대등한 위치를 가진 동반자, 뭐 사회적으로 동등한 사람, 그래서 어, 뭐 친구보다는 또래는 나이와 또 뭐 노는 수준, 뭐 이런 거 비슷한 사람끼를 비슷한 개체들을 우리 또래라 한다는 거. 또래 집단이란 청소년기에 나이가 비슷하며 정서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 지적인 발달 정도가 비슷하여 여기서 이제 더불어서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공유하는 집단을 우리가 또래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 정도, 나이도 비슷하고 발달 정도도 비슷하고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공유하는 집단을 말한다. 또래 집단은 소통적이며 개인을 넘어선 집단을 말하는 거죠. 2명 이상. 그래서 관계 그물망으로서 모든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또래끼리 만나는 그런 인적 구성도 중요하지만은 또래가 모이는 그 자체를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장으로서도 이제 또래 집단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래 관계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관계의 특성 중 첫 번째로 자발적인 형성이라는 거. 또래 관계는 자발적인 놀이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또래 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놀이를 중심으로 노는 것, 역활동 중심으로 만난다는 게 또래 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좋은 친구를 만나서 건전한 역활동을 하면 좋은데 또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뭐 비행이나 범죄, 약물 복용 이런 나쁜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사실 또래 관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뭐 또래 관계에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여하간에 또래 관계는 자발적으로 여가 중심, 놀이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청소년 또래는 같은 관심거리를 가진 친구들과 몇 번의 어울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대감을 얻게 되고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속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간식거리인데 또래라는 것은 간식거리가 중요한데 그 간식거리라는 게 이제 노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상호 협의의 평등한 관계이다. 자, 이제 또래 관계가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청소년의 이제 발달 특성을 학습하면서 사회적인 특성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자,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또래 관계에 몰입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요. 자, 또래 관계가 되면은 이제 부모와 자녀는 대개 이제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이제 관계에 있는 또래 관계로 이제 관계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죠. 물론 이제 가정의 부모님들과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또 새로운 또래 집단에 이제 몰입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수직적인 관계이고 관계의 주도자가 부모인 반면에 또래와의 관계는 강압적이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으며 서로를 지지해주는 대체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관심사를 통해 가지고 연대감을 느끼는 거죠. 자, 물론 자, 힘이 세거나 육체적으로 강하고 정신적으로 지배욕이 있는 청소년이 어느 정도 다른 청소년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배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지배적인 리더십은 잘못된 거죠. 친구들한테 이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한 건 좋은데 안 좋은 지배적인 그런 영향을 발휘하면 안 좋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 관계는 상호 협의의 기반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서열이 있더라도 평등하다고 볼 수 있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존재한다. 예. 그래서 또래 관계의 이제 또래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서열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서열화되어 있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 약간 역설이지만은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조직적으로 뭐 서열화되어 있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서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제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이제 또래 집단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라는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관계의 세 번째 특성, 안정화된 관계, 고유한 안정감과 지지를 부여하여 청소년의 불확실한 자아의식의 편안함을 제공해 준다. 자,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제 자아의식이 커지는데, 뭐 자아의식이 커지는 건 좋죠. 좋은데,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 자각하고 깨우치고 이런 자의식이 넓어지는 건 좋은데 그런 자의식이 넓어짐으로써 이제 불확실한 그런 미래, 불확실한 또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또 사춘기 전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청소년들은 되게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런 불안한 과정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이제 또래 관계라는 거죠. 정서적인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또래 안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친밀하며 지지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이제 여러분들 또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은 거기서 서로 이제 지지하고 또 그 안에 이제 문화를 즐김으로써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사회화를 통한 인간관계 형성, 같이 기분 좋게 놀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거나 다툼을 조율하고 해결해는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화를 경험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회화의 기본적인 장이 이제 가정이라면은 자,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친구, 또래 관계에 이제
어, 형성함으로써 같이 뭐 여가 활동도 하고 또 같이 뭐 고민도 나누고 이러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가 이제 해결하면서 집단 안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진정한 또 사회화의 장으로서 이제 또래 관계, 또래 집단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화의 장으로서 또래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사회화를 통해서 좋은 또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그 부분까지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청소년 또래 관계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안 좋은 친구를 만났을 경우에는 또 이제 비행이라든지 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하시면서 학습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래 관계의 특성 이제 마지막 5번째 중고로서의 역할. 친구가 뭐 중고가 된다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중고 집단이랑 또래 집단이 중고 집단이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중고가 된다는 것은 뭐 기준이 된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이 평가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이제 거울이 되어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욕구가 중고 집단의 이제 필요성을 갖게 하는 거죠. 자,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가장 이제 구성하는 게 집단인데 혼자 사면 집단이라는 게 필요 없고, 그죠?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혼자 사면은 집단이란 필요가 없고 뭐 중고 집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현재를 살고 있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중고 집단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걸 비교할 수 있는 내 집단과 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은 자신의 경험과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중고 집단이 필요한데 친구를 통해 행동 규범과 가치를 발달시켜 나간다. 그래 친구와 비교함으로써 물론 어른이나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또래 집단의 이제 구성원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이제 행동 규범, 가치,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 나간다는 거죠. 자, 나를 보고 친구를 판단할 수 있고 친구를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다.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을 또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이제 거울이 되는 게 이제 또래라는 거죠. 그만큼 누구와 놀고 누구와 같이 어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하얀 것을 가까이 하면 하얘지고 이런 것들이 청소년 시기에 좋은 또래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서로 많이 영향을 주고 또 이제 중고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고가 좋은 중고, 좋은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나쁜 기준이 되고 나쁜 그 모델링이 된다 했을 때는 서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고로서 역할을 제공해 준다. 또래 관계 특성 5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3번째 또래 문화의 형성 요인. 또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이제 특징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청소년 문화, 또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서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유사해야 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래라는 게 이제 유유상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성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좀 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끼리끼리 노는 게 이러한 이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유사했을 때만이 서로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는 거죠. 자, 2번째 차별적 선택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친구로 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사성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경제적으로 수준이 비슷하고 그런 배경이 비슷했을 때 경제적으로 뭐 상중하로 나눴을 경우에 뭐 경제적으로 하이다 그러면은 차별적 선택을 한다는 거죠. 좀 뭐 청소년 또래 문화에서도 이런 게 적용이 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래 문화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빈번한 만남을 통해 상호작용을 한다. 그렇죠. 일단 경제적으로 유사하고 그랬을 경우 또 뭐 사회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친구 또래 관계라는 것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빈번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이제 사회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네 번째, 감염 효과입니다. 자, 응집력이 매우 높은 또래 집단의 구성원들은 종종 자기 혼자라며 하지 않는 일도 또래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감염 효과. 자, 사람이 행동하고 뭐 그게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혼자 있을 때 행동하고 집단 안에서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감염 효과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우리가 친구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용기 없던 행동을 집단과 안에서는 뭐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돌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게 뭐 좋은 쪽으로 행동을 하면은 그런 좋은 결과가 났지만 또 안 좋은 쪽으로 행동을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낳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감염 효과가 이제 비행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다 미치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선택적 제거입니다. 또래 집단에 동조하지 않는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집단을 떠나거나 떠나도록 압력을 받는다. 네. 그래서 그래도 본의 아니게 동조를 해야 됩니다. 또래 안에서 같이 이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또래에서 떠나도록. 그렇지만은 또 일부러 안 좋은 그런 폭력 집단에서는 일부러 이제 제거를 하지 않고 데리고 가면서 일단 또래에 동조하지 않고 안 나갈 뭐 싫어서 나가는 걸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그 무리의 어떤 그런 방식의 동조를 강요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또래 문화 형성 요인 5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내용이 이제 중복이 되고 이런 5가지 특성이 다 이제 섞어져서 하나의 이제 또래 문화를 형성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또래 문화의 형성 요인 학습하고 있는데요. 또래 집단 문화가 형성되고 나면 또래 집단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제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학습, 뭐 강화, 부정적인 처벌 이런 내용들이 다 뭐 행동주의 이 이론에 나오는 용어들이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서로 자극 주고 반응을 하고 이 자극과 반응 관계가 핵심적인 행동주의 이론인데 그런 자극과 반응의 그런 행동주의적인 그런 이론들이 현상들이 또래의 관계에서 잘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관찰학습입니다. 청소년들은 또래의 행동과 특성을 관찰하고 모방을 한다는 거. 청소년기가 되면은 좋은 이제 동일시 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친구가 선한 영향을 미치면 좋은데 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둘째,
강화입니다. 또래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은 또래 친구들의 정적 피드백, 부적 피드백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강화란 말이 강화된다. 이게 이제 또 행동주의 용어이죠. 그래서 행동이 이제 뭐 수정이 되고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강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은 그런 다른 친구가 이제 그 행동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떤 친구가 비행을 한다. 이거는 이제 부적 피드백인 거죠. 안 좋은 피드백인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행동이 수정이 되는 것도, 그것도 강화이고, 좋은 쪽으로 행동이 수정된 것도, 그것도 강화입니다. 예. 자, 세 번째, 부정적인 처벌. 또래 집단 내 거부와 따돌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또래 집단 관계에서 종종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활동에 참여. 또래 집단 문화는 기술을 익히고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또래 집단 자체가 이제 또래 문화라는 자체가 집단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제 구성원들과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기술을 배운다는 거,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게 또래 집단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비교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 느낌, 행동, 이런 것들을 또래와 비교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중고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나 스스로를 이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또래 문화 형성 요인하고 여기 또래 집단 문화가 형성되고 나타나면은 또래 집단 문화가 형성되고 나타나는 이런 행태들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래 문화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 먼저 동조 현상입니다. 첫 번째로 또래 집단 구성원들은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상대를 친구로 삼으며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유사한 특성은 더욱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자, 강화된다는 게 발전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적인 강화가 있고 정적인 강화가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점도 보겠습니다. 상대 친구 태도 행동이 자신과 유사하거나 불일치하나 불균형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마음적, 심리적으로 이제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또래 집단 구성원들은 그 상대와 친구를 관계를 갖지 않고 다른 상대를 찾거나 아니면 상대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상대의 행동과 태도에 변화를 시켜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죠. 그 친구 또래 관계뿐만 아니라 자,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변화하든가 상대방이 변화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심리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든가 아니면은 절에 잘 적응을 하든가. 그래서 이러한 친구 관계에서 동조 현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하든가 또 친구를 변화시키든가 그런 얘기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기분 나쁜 상태, 짜증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는 않죠. 친구 관계에서도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안 좋은 그런 심리적인 그런 감정을 유지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잘 지냄으로써 이런 그런 불균형 상태, 짜증나고 심적인 서로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나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즉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좀 이제 중복적인 내용인데요. 세 번째, 동조 현상으로 인해 집단 구성원들은 친구나 주변에 의미 있는 타인의 평가에 대해 집단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떤 이제 집단이 있어요. 또래 집단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그 부모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그 집단에 대해서 어, 안 좋게 평가한다면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어, 네 번째, 동조 형상은 집단 특성과 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친구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또래 집단 중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동조 현상을 이제 보인다는 것. 자,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래 문화에서 나타난 주요 현상, 동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들었고, 이 동조 현상이라는 것이 뭐 청소년들의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뭐 소비를 할 때도 같이 친구가 어떤 소비를 하면은 그 소비를 따라하고, 뭐 스포츠 활동도 할 때 거기 친구한테 동조를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위 문화 영역에서 동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래 문화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으로 이제 동조 현상에 이어서 또 다른 현상으로 서열화가 있습니다. 자, 성적이라는 공식적인 서열화가 아닌 그것을 모방한 다른 서열이 존재한다. 자, 성적은 아주 객관적인 서열이죠. 1등부터 꼴찌까지 잔인하지만 그 성적이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자, 또래 집단 자체의 특성은 평등한 관계이지만 그 안에 서열을 정하여 뭐 짝문화, 일진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공부 영역에서 최우등생을 정점으로 등수를 따라 우등생, 열등생으로 서열화되어 있듯이 비공식적인 영역에서도 뭐 짱, 귀족, 평민, 찐따 등 뭐 서열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청소년들 그 집단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인 집단 안에서도 서열이라 역시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암묵적으로 서열이 존재를 합니다. 부정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열이 존재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뭐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다른 친구들을 막 묵살시키고 내가 짱이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진 문화나 짱 문화 이런 것은 안 좋지만은 보통의 평범한 그 또래 집단에서는 암묵적으로 서열이 존재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평등한 관계로 암묵적이지만은 이제 평등한 관계로 보는 거죠. 또래 문화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 서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래 집단의 개념인데요. 또래라는 것은 친구와 다른 의미죠. 친구는 이제 정서적으로 되게 이제 유대 관계가 있고 이제 연령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렇지만 또래라는 것은 나이가 중요하죠. 나이와 수준이 비슷한 개체들이 모여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동반자적인 의미가 많고 또한 나이가 비슷하여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 정도가 비슷하여 다양한 경험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을 또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래 관계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발적으로 형성된다는 거, 특히 이제 놀이 중심으로 해서 이 또래 관계라 해서
관계가 뭐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측면보다는 여가활동 중심으로 친구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위해서 이제 또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 자, 상호 협의의 이제 평등한 관계이죠, 그렇죠? 자, 부모 자녀 관계가 수직적이고 부모가 주도한 반면은 또 또래 관계는 강압적이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으며 서로를 지지해주는 대체로 평등한 관계라는 게 또래 관계의 특성입니다. 네, 또래 관계의 이제 세 번째 특성이 같이 지내면은 되게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네 번째 사회를 통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뭐 다투고 싸우고 놀기도 하지만은 그런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회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또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물론 안 좋은 관계도 형성하지만은 사회를 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또래 관계 이제 특성 네 번째입니다. 중고로서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나 자신이 이제 평가받게 되는데 나를 보고 친구를 판단할 수 있고 친구를 통해 나를 볼 수가 있다.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을 또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중고로서 이제 뭐 기준으로서 역할을 제공한다는 게 또래 관계의 다섯 번째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또래 문화 형성 요인 첫 번째 사회 경제적 배경이 유사해야 되고요. 차별적 선택, 빈번한 만남을 통해 상호작용, 감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선택적 제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측에 설명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래 집단 문화가 형성되면 또래 집단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거. 자, 주로 이제 행동주의 용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관찰학습, 강화, 뭐 그게 이제 부적 강화든 정적 강화든 강화가 이루어지고요. 자, 부정적인 처벌, 집단 활동에 참여, 사회적 비교, 여기 다섯 가지 이 내용이 이 또래 집단 문화가 형성되고 나면 또래의 집단 구성원들이 보이는 행동 행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또래 집단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으로서 이제 동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친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동조 행동을 하게 되죠. 뭐 소비도 같이 하고 노는 것도 같이 놀고 이런 동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친구하고 지내면서 또래 집단 지내면서 이제 불균형 상태가 되는데요. 자,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상대 친구 또래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자,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또래 문화에서 나타난 주요 현상, 이제 동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학습 정리해드리면은, 동조 현상으로 인해 또래 구성원들은 친구나 주변 의미 있는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조 현상은 집단의 특성과 집단에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다섯 번째, 또래 집단 중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동조 경향을 보인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또래문화에서 나타난 주요한 현상으로 이제 서열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서열화가 안 좋은 거죠, 사실. 이제 평등한 관계로 이제 집단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안 좋은 청소년 또래 집단에서 이런 이제 뭐 짝문화라든지 일집 문화가 존재해서 뭐 짱, 기족, 평미, 찐따, 종 따위로 서열화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그런 안 좋은 청소년 이제 비행 집단에서는 이런 비행 또래 집단에서 이런 서열이 되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은 일반적인 청소년 또래 집단에서는 서열화가 암묵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게 크게 또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평등한 관계를 이제 유지하면서 암묵적으로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OX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들은 또래의 행동과 특성을 관찰하고 모방한다.
자, 두 번째, 또래 집단이란 나이에 상관없이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의 정도가 비슷하여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한다. 자, 세 번째, 또래 집단 중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동조 경향을 보인다. O입니까? X입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래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청소년기는 이제 부모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이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또래 관계입니다.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어떤 자아의식이 커지면서 새로운 관계를 이제 탐색하고 찾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영향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할 때도 또래 집단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셔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좋은 문화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뭐 사회성을 높이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그런 좋은 쪽으로 청소년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